여러분 지금 자동차 산업의 전쟁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뭐 엔진 출력이 어떻고 디자인이 얼마나 날렵한가 이런 걸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전쟁이 자동차의 심장,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가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말이죠. 업계 전문가들이 내놓은 반응은 딱 이 한마디로 요약됐습니다. 충격적이다. 격차는 현실이다. 이게 그냥 뭐 새로운 기능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감탄이 아니었어요. 저기 눈앞에서 미래가 막 달려나가는데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다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정말 놀랍게도 불과 며칠 뒤에 현대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하던 바로 그 핵심 임원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업계에서는 이걸 그냥 한 사람의 사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엄청난 위기의 신호탄으로 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스템에 가해진 충격. 그러니까 이 사임 사건이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자동차 산업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마주한 근본적인 한계, 그 충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현대차는 2025년까지 모든 차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그러니까 SDV로 바꾸겠다고 정말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그 미래로 가는 다리가 사실상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일정이 좀 늦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미래 전략의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 자, 두 번째 파트, 자동차를 위한 OS 전쟁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건 뭐 자율주행 기능 몇 개 더 추가하고 이런 수준의 경쟁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시장을 iOS랑 안드로이드가 완전히 장악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자동차의 두뇌, 즉 운영체제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말 그대로 승자 독식 게임인 겁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요, DNA가 전혀 다른 두 집단의 충돌이라고 봐야 돼요. 한쪽은 디트로이트나 우리 울산으로 대표되는 하드웨어와 제조업의 DNA를 가졌어요. 쇠를 깎고 조립하는 게 중심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소프트웨어랑 데이터가 전부인 실리콘밸리의 DNA를 가졌습니다. 이건 기계공학과 인공지능 신경망의 대결이에요. 단순히 기술 몇 개 사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태생부터 다른 두 세계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왜 그렇게 앞서 나가냐? 그 비밀이 바로 이 E2E, 엔드-투-엔드 신경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여러 개의 복잡한 시스템을 거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딱 본 그 날것의 정보를 가지고 바로 운전 신호로 바꿔버리는 하나의 거대한 두뇌 같은 거예요. 기존 회사들이 수많은 부품이랑 소프트웨어를 막 껴 맞추는 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사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같지 않으세요?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PC 전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다 차지했죠. 모바일 전쟁은요, 구글 안드로이드랑 애플 iOS가 시장을 딱 나눠가졌고요. 그럼 자동차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이 OS 시장이 결국 소수의 지배적인 승자로 통합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애플은 왜 경주를 포기했는가?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애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자동차 OS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천하의 애플이 10년 동안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결국 실패했을까요? 돈이 없었겠어요? 기술이 없었겠어요? 진짜 장벽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 장벽의 정체가 뭐였냐면요, 바로 실제 주행 데이터의 압도적인 격차였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 도로에서 진짜 차들로 수십억 마일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는 동안에요, 다른 경쟁사들은 사실상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예요. 이 데이터야말로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유일한 먹이인데 이게 바로 애플조차도 넘지 못했던 거대한 성벽이었던 거죠. 일론 머스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짜 세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많은 회사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데이터 격차를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했지만요. 결국 예측 불가능한 현실 세계의 그 수많은 변수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대담하지만 또 굉장히 논리적인 해법이 나옵니다. 바로 네 번째 파트,
삼성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전제는 아주 간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시장 1등인 테슬라랑 경쟁하겠다고 우리만의 자율주행 OS를 개발한다? 그건 그냥 자살 행위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와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맞서 새로운 PC 운영체제를 만들겠다고 덤비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선택지가 나옵니다. 폭스콘처럼 될 거냐 아니면 삼성처럼 될 거냐. 폭스콘은 어떤 회사죠? 다른 회사가 설계한 제품을 주문받아서 조립만 해주는 마진이 별로 안 남는 하청업체잖아요. 반면에 삼성은요,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쓰지만 그걸로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인 갤럭시를 만들어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전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첫째, 승산 없는 독자 OS 개발, 당장 멈춥니다. 둘째, OS 리더인 테슬라와 손을 잡고 FSD를 받아들입니다. 셋째, 우리가 진짜 잘하는 거,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와 디자인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자동차 업계의 삼성으로서 시장의 승자가 되는 거죠. 이건 항복이 아니에요. 이기기 위한 가장 똑똑한 전략적 전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 이제 자동차 산업 전체가 정말 중대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도 우리 기술로 해야지 하는 그런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이건 냉혹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거대한 파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똑바로 읽고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 선택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자동차 업계의 삼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업계의 노키아가 될 것이냐. 여러분,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그 제왕 노키아가 어떻게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제 정말 선택의 시간입니다.